원리셋만 잘 풀어도 초등 1, 2학년 학교 시험은 괜찮을까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2학년 2학기는 시간 계산, 길이, 시간 이런 측정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교과샘 쪽으로 사실 연산으로만 보면 가야 되고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부터는 교과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차이는 뭐냐면 2학년 2학기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개념을 알아보고 원리를 알아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까 이런 뉘앙스의 교육이라면 3학년 1학기부터는 계산해봐, 구해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게 시간 계산에 있어서도 2학년 2학기는 세로셈을 가르쳐 주지 않고 시간 흐름을 이해하고 시간을 하나씩 따지면서 답을 구하게 하고 3학년 1학기부터는 세로셈으로 계산하게 아예 가르칩니다. 받아올림을 60 받아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가르쳐요. 근데 3학년 1학기만 그렇다고 하면은 계산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고 시간 계산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연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 그래서 이쪽도 아닌 시기?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부터보다 2학년 2학기부터 교과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심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고력 많이 풀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그래도 뭐 시간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니까 한 권 정도 뭐 한다던가.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한 건 한 권이 아니거든요. 네. 초3 현행으로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풀고 1학기 최상위 S 풀리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교과 도형도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기 싫어해서 1학년 때부터 습관처럼만 하고 있어서 더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성향상 싫어해서 열심히 현행이네요. 해주셨어요. 최상위 S까지 풀리고 할 수 있으면 초등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아이에게 많은 욕심 내기 힘든 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최상위나 최상위 S나 뭐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든 뭐 아니면 뭐 최상위 왕수학이든 뭐 하여튼 이 심화서는 현행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심화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응용이든 하고 있으면 물론 상대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한 학기에 대충 뭐 한 4권 정도 뭐 학원 자체 교재가 있고 뭐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한 학기당 한 4권 정도씩은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학습량이 많이 부족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 정도를 해 나가고 앞으로를 봐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하시면 최상위까지 하고 있으면은 제일 심화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이 정도로 해 나가는 게 다음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공부인 거죠. 질문이 위에 하시고 끊어져 가지고 학원의 적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학원을 언제부터 보내는 게 대형 학원 레벨 테스트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엄마표로 해와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학년이 되기 전에 궁금합니다. 그럼요. 가서 테스트비 내고 당당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학원에서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하는 거 필요하죠. 초2아이 선행으로 3-1 개념서 끝내고 응용서 풀리고 유형서도 풀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심화서로 가는 게 좋을지요? 한 학기에 많이 풀리는 게
부담이 되지만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수학 실력이 중간 정도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면 공부는 할 건데 좀 못하는 축에 속한다. 근데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개념서에 응용서 2권 또는 유형서 2권. 응용서나 유형서는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출판사별로 조금씩 다르고 난이도의 차이. 이거는 본인들이 이름을 짓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개념서 1권, 그 다음에 유형서 2권. 아이가 의지가 있고 좀 공부는 시켜야겠다. 실력이 최상급이다 하면, 응용서로 개념서 3고, 최상위로 간다. 거기에,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면, 학습은 풍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선행으로 3-1 개념서 끝내고 응용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엄마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서 뭐 사고력 수학도 해왔고 공부를 곧잘 해왔다 라고 하면 제일 끝에는 제일 심화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개념서 따풀 혹은 개념서 따풀 최상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개념서를 여기에서 디딤돌 응용 같은 책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최상은 아닌 것 같아. 상위권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계속 그렇게 공부해 가야 되는 아이야 라고 하시면 기본 응용에 따풀 하시고요. 거기에 최상위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심화서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따풀 풀리고 있어요. 어떻게 로드맵을 짜는 게 좋을까요? KMA에서 동상을 받고 이번에 은상을 노려보려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개념서를 할 때 이제 경시까지 계속 도전하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는 학기당 개념서를 응용 수준의 수준으로 하면서 따풀을 같이 해주고, 심화서를 실전 심화서로 해서 문제만 푼다 생각하고 최상위 같은 책을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경시할 때는 요걸 다시 한번, 너무 제가 아까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연산, 교과 하는데, 교과는 개념, 심화 요렇게 단순하게 나누고, 이때 개념은 개념서죠. 개념서, 심화서를 개념 심화 밑에 쓸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중 혹은 중상 이렇게 보면, 디딤돌 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책은 딱 잘 나누어지니까 기응 그리고 따풀, 그 다음에 최상, 경시도 해 라고 하면 응용하면서 함께 따풀을 해줘요. 개념서는 아니지만 심화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방법들이나 이렇게 하고, 실전서로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자 라는 것으로 최상위 수학, 요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원에서 다시 아이들 가르친다면 요걸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개념서도 제가 내년에 낼 거기 때문에 개념서하고 따풀을 어떤 식으로 잘 연결을 하고 문제들을 더 많이 풀릴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안녕하세요. 실세 남자아이고 지금 소마셈 K단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곧잘 이해하고 풀고 있어요. 다음 교재를 뭘로 정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원리셈 7, 8세 단계 해주시면 됩니다. 원리셈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리셈은 가르기 모으기 쪽에 연습이 더 풍부하게 되어 있고요. 소마셈은
띄어세기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7살 아이입니다. 기탄과 소마셈 조금씩 풀리다가 연산교재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리셈 7, 8세 구매했는데 7, 8세면 소마셈보다 이제 원리셈을 완벽히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7, 8세면 소마셈보다 이제 원리셈을 완벽히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7살 아이네요. 원리셈 7, 8세. 원리셈 7, 8세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습 내용에 해당합니다. 받아올림 없는 한 자리 덧셈 뺄셈. 그러니까 지금 7, 8세부터 해서 초등 1과정까지 하시면 초등 1과정에서는 받아올림 있는 것까지 해서 전체 연습이 되고요. 7, 8세 과정의 마지막 두 권은 받아올림 있는 연산의 제일 기초가 되는 내용을 아주 쉽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초등 1까지 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연산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등 2과정 하면 초등 2과정은 구구단을 굳이 애써서 안 외워도 구구단의 원리부터 해서 곱셈의 원리부터 해서 구구단 외울 수 있는 과정까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리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살 아이 소마셈 P6 하는 중인데 풀이 속도도 빠른 편이고 정답률도 거의 100%라 좀 쉬워 보여요. 근데 가끔 아이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르기 모으기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진도가 아이에게 쉬워 보이니 원리셈 1학년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지 기초를 더 단단하게 쌓기 위해서 소마셈 P를 끝까지 연습시킬지 고민입니다. 쉬워 보이면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 가지 해드리면, 제가 소마셈 쓸 때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P단계까지가 미취학이야, 어차피 1학년 과정만 만들 거니까 라고 해서 띄어세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이 하게. 띄어세기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힘들다. 하나하나 세야 되니까 힘들다. 두 번째, 가르기 모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지처럼 해서 외우듯이 해서 빠르기와 정확도를 같이 하는 건데, 띄어세기는 센다라는 걸 너무 긴 호흡으로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원리셈은 6, 7세까지만 세기, 7, 8세는 가르기 모으기로 연습,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마셈의 P단계까지 해서 큰 수에서 띄어세기 논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손가락을 이제 쓰는 부분이 좀 그런 식으로 학습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산 자체는 잘 하고 있으니까 초등 1과정으로 넘어가세요. 원리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찾아볼게요. 연산을 잘하는 친구는 연산을 따로 안 해도 되지요? 그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건 초등학교 2학년까지이고요. 그리고 구구단을 외워야 될 필요성은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마셈이 된다. 원리셈의 뒷부분에 구구단을 외우기도 하지만 구구단의 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많이 있고 하니까 저는 원리셈 2학년 과정부터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가정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좀 시키실 거라면, 아까 앞에 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기에 현행만 하면서 개념사 하나 하고 최상위 S 하나 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나가신다 라고 하면 연산 필요 없습니다. 왜?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공부하면 한 권의 책을 6주에서 8주, 길어도 12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 6주에서 8주 정도에 한 권의 책이 끝납니다. 6주에서 8주 정도에 끝나려면 수업 시간에 연산을 배우고 연산 이렇게 계산하는 거군요.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도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진도 따라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배우고 나서 숙제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 속도로 하려면 연산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교과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도 이해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게,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거 계산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잘 하는데 꼭 연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DM이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그래도 상담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책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책 잘 이용하고 계셔서 항상 이렇게 상담에도 관심 가지고 해 주시는 어머님들은 네이버 카페 활용하세요. 필요하신 부분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네이버 카페로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제일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문의 글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뭔가 그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DM은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책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쪽에 문의하시면 제일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의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좋아요. 10도에서 한 19도, 2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감기를 조심해야 될 때이기도 하니까 가족 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11월 말에 어쨌든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의 5, 6학년 과정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밤늦게까지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약속들도 잘 안 잡으면서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다시 보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내용의 자세한 부분들, 다른 분들의 다른 사람의 고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관련된 고민,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